민선 8기 전라북도가 대기업과 첫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투자 약속이 실제 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직 경찰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사고 당일 관할 경찰서 직원과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가 대기업과 첫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공약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먼저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와 두산전자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산전자는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에서 전자소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처음 이뤄진 대기업 유치입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두산전자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공장을 짓습니다. 모두 690억 원을 투자하며 100여 명을 고용합니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전자소재를 생산할 예정인데 앞으로 공장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점점 더 증설을 하게 되면 추가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기 안에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약속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최근 쿠팡 사례와도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이 이미 분양자로 지정이 되어서 조만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 대기업에 속하긴 하지만 투자 규모가 작지 않느냐는 질문엔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30대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의 일자리가 우리 전북에서 늘어난다는 거, 이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본사를 지방에 끌어오려면 상속세 공제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투자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무산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도 있고 또 수출과 내수 부진은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입니다. 유통기업인 쿠팡은 이곳에 1,300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겠다며 지난해 3월 전라북도와 완주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양가를 둘러싸고 빚어진 완주군과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투자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온 모양입니다. 분양가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삼성 그린에너지 종합단지 조성, OCI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 앞서 무산된 전북의 대표적인 투자 협약 사례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289곳. 이 가운데 공장을 짓거나 가동 중인 투자 이행 기업은 150곳이 조금 넘고 나머지 130곳은 투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은 시장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 있어 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인책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업들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역 투자를 철회하는 그런 일은 투자 협약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전북에 있는 기업들은 키우고 다른 지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 다양한 행정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서 강속권 3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오늘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과 같은 특별 행정기관을 이관하고 강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를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이른바 메가시티 흐름에도 끼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원에서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한 달에 2번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한 규제를 정부가 10년 만에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첨예한데 논란의 핵심을 두고 소상공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 불지핀 게 이제 새벽 배송입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쉬는데 이 온라인 새벽 배송까지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공정위 판단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은 아예 의무 휴업을 없애자 이런 걸 투표에 붙였습니다. 20, 30대 중심의 온라인 세대들을 위한 이벤트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들의 의견만을 중시해서 대통령의 힘으로 강행한다면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생긴 지 이제 10년 됐잖아요.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규제가 이 취지대로 어떻게 작동하던가 효과가 있던가요?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이틀 정도이지만 이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그 꺼져가는 불을 이렇게 다시 켜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난 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 정부의 제재 조치에 화살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보니 우리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원인을 돌려서 그나마 남은 시장마저 이 장악하려는 아주 얕은 수를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온라인 쇼핑은 물건 사는 매우 보편적인 방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마트 쉰다고 전통시장 가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이 경쟁 구도가 이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미 전체 소매 판매율의 30%까지 장악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을 했는데 이틀 쉬는 휴무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진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지난해 전북의 경우 역대 최고치로 57.3%의 소상공인들이 이게 폐업을 고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00만 소상공인 중 500만이 폐업하고 실업자로 몰린다면 정부는 그때 가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 공익감사 보고서를 보면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8개 공공택지지구에서 거래한 부동산 908건을 점검한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10명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LH의 임직원 8명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2명은 주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에 운전자까지 바꾸려 한 전직 경찰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에 관할 경찰서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 접촉 사고를 내고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112에 신고를 해요. 뺑소니 운전자를 잡고 보니 전직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범위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B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 미처리와 범인
도피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경찰은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는지 당일 행적을 조사했지만 술을 마신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현직 경찰관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고 사고 당시 교통조사 담당 직원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2,915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전주 1,366명, 익산 462명, 군산 390명, 정읍은 140명, 완주는 101명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병상 가동률은 닷새째 30%를 웃돌았고 재택치료자도 11,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잦은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4차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잠시 뒤 10시 KBS 1텔레비전 생방송 심층 토론회는 전북 지역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이 나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또 정부 방역 체계 변화와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눕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 전 의원은 2014년과 2015년 사이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북 지역 49개의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PC그룹이 파리바게트 제빵사 등 노동자 5천여 명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SPC그룹은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노조 탄압 중단을 약속하고 노동부의 과징금 530억 원도 면제받았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직영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군산의 한 학교장이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교사에게 보여주는 등 성추행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쓸 것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이 이달 초 군산교육지청에 접수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 보건소 모 팀장에 대해 결국 대기 발령이 이루어졌다며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